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과학의 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 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책, 커트 보니것의 고양이 요람은 이런 질문에 대해 매우 독특하고 또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이자 인간이 저지르는 무책임함을 블랙 유머로 신랄하게 꼬집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단순히 SF 소설로만 볼 수는 없어요. 보니것은 이 작품을 통해 과학, 종교, 정치 같은 큰 주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본질을 통찰하고 웃음과 냉소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들이 진짜로 의미가 있을까?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필릭스 호니커는 왜 중요한가요? 보니것의 고양이 요람은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 필릭스 호니커 박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주인공 조나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대해 책을 쓰기 위해 필릭스 호니커 박사와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죠. 필릭스 호니커는 실제로 미국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보니것은 그를 아주 냉소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날, 호니커 박사는 원자폭탄의 무게와 책임을 고민하기는커녕 고양이 요람이라는 실뜨기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끝난 날, 수십만 명이 죽고 상처받은 그날, 그 폭탄을 만든 과학자는 무엇을 했느냐? 아이처럼 끈을 만지작거리며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니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을 구할지도 모를 힘을 쥐고 있지만 그들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요. 이들이 만든 원자폭탄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만든 파괴적인 힘에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는 거죠. 이 실뜨기 놀이가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고양이도 없고 요람도 없다. 그저 엉켜있는 실 한 덩어리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 한 덩어리를 보고 고양이가 저기 자고 있어요 라고 믿기를 강요받죠. 이 실뜨기 놀이는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허상들, 즉 종교나 정치, 과학에 대한 맹신과 다름없어요. 진짜는 없고 그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있는 거죠. 과학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과 기술을 개발해냄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아이스나인과 같은 무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초반, 물리학자들은 핵분열의 원리를 발견했지만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류 최대의 재앙,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양이 요람 속 필릭스 호니커는 그 과학자들 중 하나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술적 발견이 가져올 도덕적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함을 보여주죠. 과학은 그 자체로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며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인간의 몫입니다. 고양이 요람에서 호니커가 개발한 아이스나인은 물을 얼려버리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과학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또 다른 아이스9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9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요? 이제 이야기가 더 무서워집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호니커 박사가 개발한 또 하나의 무기 아이스-9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이스나이는 물을 단번에 얼어버릴 수 있는 신물질이에요. 만약 이것이 지구의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전체의 물이 얼어붙어 버리겠죠. 물이 모두 얼어버린다면 지구에 남은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떠오르는 의문이 있겠죠. 왜 호니커 박사는 이런 무시무시한 물질을 만들었을까? 바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과학적 호기심은 때때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곤 하죠. 호니커 박사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했을 뿐 그 결과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에 대해선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만든 아이스나인을 마치 장난감처럼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쫓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비극적인 상황인가요? 이 장면이 특히 인상 깊은 이유는 오늘날의 과학기술과도 무척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나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과연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들이 인류를 구할까요?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요? 커트 보니것은 왜 중요한 작가인가요? 자, 여기서 잠시 작가 커트 보니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보니것은 단순히 SF 작가가 아니에요.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블랙 유머의 대가이자 인간의 어리석음과 허무주의를 가장 날카롭게 풍자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죠. 그가 1960년대에 발표한 이 고양이 요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무한 세상에 대한 신랄한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것은 그저 냉소적이기만 한 작가는 아닙니다. 그의 글 속에는 언제나 유머가 있어요. 그 유머가 바로 우리가 이 끔찍한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보니것은 웃음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하죠. 어쩌면 그가 유머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웃어야만 한다. 그는 말합니다. 애쓸 것 없소. 그냥 이해하는 척만 하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무의미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는 척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웃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죠. 보코논교의 거짓말은 왜 필요했을까요? 이제 셀로렌조 공화국에서 믿고 있는 보코논교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코논교는 거짓말을 기반으로 한 종교예요. 보코논교 창시자인 보코노는 이렇게 말해요.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이 말 묘하게 와닿지 않나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우리는 진실 대신 거짓을 택하기도 하죠. 어쩌면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보코논교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에요. 이 종교를 믿으면 사형을 당하는데 국민들 모두가 이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 모순이 주는 위안이 존재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잊게 하고 잠시나마 위로를 줍니다. 보니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거짓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